네,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. 이번 시간은요, 우리 구직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요, 이게 수화기를 돌고 119 누르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. 네, 해결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. 페어링 HL의 신영종 대표,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저희들이 이 두 분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네. 분, 이제 해결사 느낌으로 소개해 드렸는데, 네.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이 정말 맨인 블랙 같아요. 네. 맨인 블랙이요? 맨인 블랙. 맨인 블랙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두 분이 양쪽에 계시니까 네. 예, 오늘 이야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좋은 방송 될 것 네. 같고요. 자,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두 분은 혹시 대학교 때 여름방학 때 어떤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까? 기억에 남는 거. 네.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그 악마의 게임이라고 요즘 그 많은 대학생분들이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. 근데 예. 사실 그 이전 그 게임이 제가 대학생 때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전에 여름방학 때 게임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셨어요. 네, 정현기 실장님. 네. 뭐 저희 때는 아무래도 방학 때문에 MT 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요즘하고 좀 달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딴 게 아니고 얼음 배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름에 얼음 배달을 한다고 뒤에 자전거에다가 얼음을 굉장히 싣고 갔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총각 시원하겠더라거든요. 땀 안 보이냐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막 달리고 있었어요. 이야, 그래요. 색다른 아르바이트 경험까지 두 분 알차게 보내셨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오늘 주제도요, 이 여름방학과 관련이 깊습니다. 과연 어떤 내용인지 다음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. 여름방학 스펙 쌓기입니다. 네. 아이고, 이 여름방학 때도 이렇게 좀, 놀아야죠. 그러니까요. 참, 이게 어떻게. 맞아요. 네. 이 주제를 두 분께서 선정해 오신 건데요. 여름에도 이렇게 스펙 쌓기에 열을 올려야 된다면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? 그러게요. 예, 아까 우리 앞서서 우리 정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사실 그 여름방학 때는 이런 경험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요즘 그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대학생분들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주면서 딱 이렇게 반응을 지켜보면 참 재밌습니다. 네. 근데 저희 때는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책을 주면 참 고맙잖아요. 근데 요즘은 이렇게 책을 주면 네.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부터 따집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면 잘 읽고요.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바로 장식장에 그냥 꼽아놓습니다. 네. 이게 좀 문제입니다. 그래서 네. 사실 뭐 이렇게 좀 요즘 친구분들이 좀 이렇게 삭막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요즘 좀 세태가 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저는 씁쓸한데요. 저는 네. 책을 딱 받으면은 네. 작가가 사인했나 안 했나 그것만 봐요. 네. 자, 우리 정영희 실장께서는 네네. 요즘에 이런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먼저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예, 한국 같은 청춘 시절에 취업을 준비한다고 이 여름을 다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또 그런 걸 보고 있어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청년들인데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. 네, 두 분이 참 미안하고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어쨌든 주제는 여름방학 스펙 쌓기로 잡아오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. 근데 사실 뭐 스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여름방학 때 가장 기본적으로 챙기는 게 바로 학점 관리잖아요. 예,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요즘은 이제 학점이 그 숫자로 딱 표기되는 것, 뭐 3.5 이상 이런 거에 상당히 그 민감한 이런 시대인데요. 사실 저희 때는 뭐 F를 받아서 재수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군복무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계절학기를 수강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최근에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학점 세탁을 목적으로 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 계절학기를 계속 듣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. 예, 일단 그 아무래도 좀 학생 수가 좀 적고요. 또 실력 있는 친구들도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적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뭐 2주간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가 좀 수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자신의 학점을 좀 바꾸기 위해서 방학 때 좀 의도적으로 계절학기를 좀 수강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네. 사실 그 학점 관리는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. 사실 뭐 수업을 하면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교수님하고 인맥도 쌓고 또 내가 모르던 분야였던 그 탐구나 뭐 자기가 모르던 분야의 자료 같은 걸 찾게 되면서 흥미도 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보이지 않게 저희가 배우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전부 무시하고 그냥 학점만 따겠다. 이런 것이 좀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이런 학점을 관리하겠다. 이거는 여름방학에 쌓아야 할 스펙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스펙 하면은 영어, 또 영어 하면 토익인데, 우리 상은 씨는 참 그 대학교 때도 영어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. 방학 때도. 그렇죠. 예, 평소 이미지가. 그렇습니다. 열심히 했고요. 토익 점수도 괜찮았고 한데 지나고 나니까 뭐 다 부질없더라고요. 뭐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. 갑자기 질문하고 그러세요. 예. 근데 두 상은 분 씨가 같은 이미지가, 경우에는 네. 예,
아까 대표님이시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토익 점수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. 네, 어떠셨어요? 일단 뭐 저는 그 재권 MC님과 같이 그 전공, 제가 학부 전공은 영어 영문학이었습니다. 오, 네. 예,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했었습니다. 아, 그래서 네. 뭐 영어 공부 뭐 안 할 수가 없던 그런 처지였죠. 그래서 괜찮았다는 말씀이시고. 정윤 시장님은 저희 때는 그때마다 그 토익이 그렇게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온 시대였거든요. 그래서 토익 공부는 별로 안 하고 그냥 토플 보고 그다음에 영어 독해 뭐그 정도 영어를 했지. 그다음에 회화 공부하고 그랬지. 토익은 그때마다 그렇게 안 중요했습니다. 근데요, 궁금한 게, 예, 실장님 저희 때라고 하시는데 그게 한 몇 년 전, 20년 전인가요? 30년 전인가요? 20년 훨씬 더 지났죠. 아, 제가 그래요? 학번이 87학번이거든요. 87학번이요? 네. 예, 저희가 더 존경하는 마음 담아서 대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. 자, 그리고 자, 네. 여름방학 때 이제 토익 점수 높이는 거, 그건 좀 어떻습니까? 좋잖아요. 예. 그래도. 일단 그 토익을 무작정 한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데요. 한 사례를 한번 보시죠. 이제 여학생인데 뭐 토익이 850점, 학점이 3.7. 자, 이런 경우라면 토익을 더 해야 될까요? 예. 네. 사실 이런 분들은 사실 토익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예. 높은데요, 뭐 충분히. 그렇죠. 네, 이런 네. 분들은 여름방학 때 토익하면 취업하고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네. 자,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토익을 해야 됩니까? 예,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 네. 일단 그 대기업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라면 한 700점 정도가 적당하고요. 또 여성 구직자라면 800점 정도가 적당합니다. 아니, 왜 남녀 점수가 다른가요? 일단 그 네. 여학생들이 저희가 옛날에 뭐 중학교 때 뭐 요즘은 없어졌지만 연합고사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여학생들이 높잖아요. 토익도 그렇습니다. 상대적으로. 예, 상대적으로 예, 이제 예. 다른 지원자분들이 높기 때문에 아, 네, 네. 예, 요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700, 800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뭐 몇십 점 더 높다고 해가지고 뭐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확 어떤 끌리는 이런 요소는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뭐 넘는다면 뭐 더 할 필요는 없겠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성별에 상관없이 이제 영업과 관련된 직무 이런 경우는 사실 뭐 한 600점만 넘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. 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토익 아예 보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요. 예. 하지만 또 이제 토익 700점을 또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. 내가 대기업의 영업직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 뭐 700점 정도가 뭐 지원 자격이 있다 이러면 거기까지만 딱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. 네, 예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요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점수는 점수일 뿐이고 오히려 이제 실생활에 훨씬 많이 필요한 뭐 회화 능력 같은 거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다시 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이건 어떤가요? 예, 일단 과거에는 영어 면접이 좀 많았습니다. 실제로 이제 그 면접장에 가면 영어와 관련된 질문도 해보고도 시키고 했었는데 네. 요즘은 이제 스피킹 공인 점수 요게 좀 많아지면서 회사들이 좀 그런 점수를 그냥 믿고 또 영어 이런 면접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좀 요게 좀 어학연수라는 것이 좀 필수 코스에서 좀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요. 또 이제 뭐 교환학생이다, 해외 봉사 연수다,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거든요, 최근에. 네. 근데 사실 요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. 아, 왜요? 이런 외국에 가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자기 자비로 가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뭐 국가에서 보내주는 뭐 추천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단체의 어떤 지원으로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자기 그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거라면 사실 여러 번 가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스펙으로 본인한테 안 좋은 이력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예. 오히려 많이 가면 그게 더 안 좋다고요? 왜요? 일단 그 이유는 뭐, 이 친구는 집에서 뭐 대학 다닐 때 해외에 좀 많이 보내줬네. 이런 안 좋은 반감을 살짝 산다는 거죠. 예. 뭐 저희도 주변에서 뭐 외국 어디 갔다 왔고 이런 얘기하면 알게 모르게 그냥 반감 들잖아요. 예. 이제 그런 예,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예, 저는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데. 예. 근데 이제 알게 모르는 예. 그런 부러움. 예.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에 뭐 짧게 한 번 정도 다녀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또 이제 그 휴학을 자주 해서 막 이렇게 해외에 여러 번 나가는 거 이것도 나중에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와 이렇게 쓰면은 사실 되게 안 좋은 스펙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해를 끼치고 아주 천덕꾸리 스펙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또 다녀오면은 또 이게 뭐 글로벌 마인드네, 뭐 글로벌 자세네,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. 사실 그 LG 계열의 그런 그 회사들의 지원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은 뭐 글로벌 역량, 글로벌 경험에 대해 써라. 뭐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경험을 쌓기 위한 뭐 자신의 경험을 써라.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. 네네. 사실. 근데 이런 걸
그 저희 대학생들이 딱 보고 나면은 아 해외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한다는 거죠. 예, 네.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네. 사실 그 해외를 갔다 오라는 게 아니고 이 해외에 나갈 생각보다 뭐 이제 회사의 비전이라던가 또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나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숙지하고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자, 여름방학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스펙 쌓기. 그래서 학점 관리, 토익 점수 따기, 어학연수 네. 다 필요 없고요. 네. 자, 그렇다면 여름방학 때 어떤 스펙 쌓기가 좋을까요? 예, 아무래도 그 학기 중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그 봉사활동, 그 다음에 영어, 면접 캠프 같은 걸 참여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또 보면은 그 기업 해외 봉사단으로 그 현대기아자동차의 해피무브, 그 다음에 G마켓의 해외 봉사단, 그 다음에 KTNG의 학예 대학생 해외 봉사단 등이 있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뭐 400대 1 정도 넘는다네요. 그래서 그것도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되는 외부 활동으로 그 집중 영어 토론대회 참가, 영어 기사 작성해보기 등이 있습니다. 네. 반면에 또 외국의 실력에 비해서 한국 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한자 급수 따듯이 그 한국사, 한글에 대한 지식 이런 자격증도 있다고 그러네요. 뭐 찾아보니까 할 게 굉장히 많네요. 지금 뭐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 방학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주최하는 뭐 기업 활동, 대외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. 이 기업의 대외 활동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네, 아까 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면은 그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즉 다시 말해서 그 스토리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자소서나 그다음에 지금 면접 때 활용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채용 담당자인데 어필할 수 있는 강한 스토리를 만드는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또 하나가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주체적으로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, 그렇군요. 말씀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 저 카톡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요? 네, 올 여름 국토대장정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.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? 라고 보내셨어요. 오, 저는 이런 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국토대장이요? 드는데. 뭐 건강에 도움 네. 되겠는데요? 어떻게 보시나요?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예. 네네. 기업에서 같은 경우 신입사원인데 요구하는 게 도전정신이나 패기를 원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도전하는 그런 거, 특히 극한 체험을 했을 때 겪고 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단순 참여하는 것보다는 활동했을 때 특히 뭐 역할 하나 맡아가지고 그 역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냐. 그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신현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? 예,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 국토대장정을 했다 이런 친구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. 아, 뭐 다른 친구들은 다 힘들어하고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런데 이 친구는 거의 히어로예요. 뭐 거의 어벤져스입니다. 뭐 내가 가방 다 들어주고 뭐 내가 정말 열심히 걸어서 친구들을 끌었다. 네.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.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저희 정 실장님 말씀대로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. 네. 네. 자, 여러분의 궁금증도 살짝 한번 해결해 봤고요. 이제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스토리가 스펙이다라고 준비해 왔습니다. 네. 앞서서 스토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딱 곧바로 연결이 되는 주제인 것 같네요. 네. 이게 어떤 스토리인가요? 네. 일단 그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객관식은 상당히 쉬웠는데 그 주관식은 되게 어려웠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네. 그 숫자로 어필하기가 좀 어려워진 세상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. 사실 뭐 예를 좀 들자면 뭐 비싸고 엔진 힘 좋고 멋있고 막 이런 차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런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드라이버가 뭐 능숙하게 운전을 못하고 그런다면 사실 무용지물이죠. 예, 이런 거와 좀 비슷합니다. 어떤 스펙이 어떤 이 자동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드라이버의 스킬처럼 자기 사람의 어떤 그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그 경험, 결과 이런 것 등을 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내가 그 경험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등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네, 뭐 알 듯 모를 듯 한데요. 자, 그렇다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스토리가 스펙이 돼서 취업을 한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. 예. 우리 재건 MC랑 저는 차 얘기하면 뭐 바로 이해를 하는데. 예. 아, 죄송합니다. 예. 네네. 한번 저희가 성공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형 마트에 그 물류 관리 사원으로 입사한 사례가 있는데요. 가장 어필하기 좋은 자격증이 무엇이었을까요? 마트의 물류 쪽. 예, 예. 뭐, 물류 관리사.
이런 거. 그런 자격증 있나요? 예, 근데? 있습니다. 네. 일단 이분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는 이유가 네. 이제 이분이 그 체육을 전공했는데 프로 운동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자신이 어떤 물류 관련되고 유통 관련되고 이런 쪽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유통관리사,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. 이런 걸 취득을 했었는데 네. 이제 상반기 막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 여름에 우리 이 자격증을 따자.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? 하길래 자 지게차 자격증을 따라. 지게차 그래서- 자격증이요? 예. 지게차. 예. 예. 그런 자격증도 있나요? 예, 좀, 있죠. 예, 좀 의외죠. 예. 그, 이 자격증은 이제 있긴 있죠. 예, 노동부 그 네일 카드 과정으로 이제 네. 그 돈 안 들이고 사실 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. 어. 이 친구가 이제 실제 마트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 지게차 운전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이제 하반기 공채 때 이제 당당하게 딱 합격을 한 사례가 되는 부분인데요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 친구 뭐 지게차 자격증 면허가 있으니까 취업된 거 아니냐? 이렇게 보시면 사실 좀 이건 좀 초보죠. 아이고, 나 초보네. 예, 이건 좀 초보죠. 예. 저희가 이제 잘 보시면 이 자격으로 마트에서 지게차 운전을 해봤다가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잘 읽어보면 그 고객분들이 주차해 놓은 그 차 사이로 지게차로 막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물건도 날라보고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어떤 그 내가 물류관리사, 유통관리사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그 기술을 했거든요. 그래서 당당하게 합격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. 네, 진짜 이런 스토리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차별화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. 괜찮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 알았어요. 네. 네, 자, 꼭 물어보시면 정영기 되니까요. 실장님이 일단 가장 우리 연배가 있으시니까 스토리로 이어질 만한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? 네. 예, 안타깝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취업할 때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흔한 운전면허증 하나도 없이 취업했었습니다. 역시 그래요. 대단하시네요. 참 씁쓸하네요. 네. 예. 자, 그 우리 시대에 저- 저희가 나서야 되는데. 네, 우리죠. 예. 최근 대표께서는 어떠세요? 신현주 대표. 예, 저는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땄습니다. 그때 말씀하셨어요. 예, 얘기 드렸었죠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체육 대회 그리고 뭐 등반, 뭐 등산 대회, 뭐 연말 행사 이럴 때 항상 MC를 봤었습니다. 오. 신현종 대표님 그런 모습 좀 상상이 안 돼요. 항상 이렇게 젠틀하고 지적인 이미지시잖아요. 그런 건 재건 MC 전문이실 것 같은데. 지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거 된다는 건 뭐예요? 아니요. 워낙 이렇게 잘 이끄시잖아요. 네, 저도 네. 이거 레크레이션 2급이죠? 예, 이급. 예. 더 이상 따기 힘들거든요. 근데 저는 요거 자격증이 있어도 좋겠어요. 요런 거. 두 분 참 통하시는 게 많으세요. 이러고 있으면 되게 잘할 텐데, 이러고 있으면. 예, 자, 알겠습니다.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스펙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. 다른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? 아, 예.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, 네. 이제 이분은 취업을 하고 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, 제 사무실에 전자레인지를 하나 선물한 오, 예, 이런 그래요? 케이스인데, 네네. 그 국내 최대 주류회사에 이렇게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. 예.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가장 어필했던 스펙이 무엇이냐, 이렇게 봤더니, 폼파리. 이거였습니다. 아, 저 폼파리 알아요, 알긴 아는데 네. 이게 사실 뭐 비속어인데 이제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들을 이게 조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예, 예. 아, 좀 표현이 과했는데 이제 그렇죠. 이분이 직접 한 얘기를 제가 옮긴 겁니다. 예, 뭐 오해는 없었으면 하고요. 네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르바이트가 뭐 시간당 뭐 4,000원, 뭐 4,500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등록금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강남역 사거리 그 지하에 가면은 핸드폰 매장들 많잖아요. 네. 여기에서 그 기본급 플러스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일부러 핸드폰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강남역 그 지하에서 핸드폰을 한 1년 정도 팔았던 이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일하면서 아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뭐 핸드폰 보고 가세요 그랬는데 뭐 중학교 동창 이래갖고 좀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쫙 생각을 해보시면 강남역 이런 지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핸드폰 영업을 해봤다. 네. 딱 이러면 그 면접관이나 이런 자기소개서를 보시는 분들이 이 친구 고생 좀 했네. 이런 그렇죠. 느낌을 딱 주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나 현장에서 일 좀 해봤다 이런 걸 살짝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쭉 써가지고 예, 당당하게 합격한 이런 사례가 왜냐하면 그게 되겠습니다.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럼요. 예, 제 후배도 지금 핸드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. 저 폼파리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. 예. 네. 자, 지게차 자격증에서 휴대폰 판매 아르바이트까지 저희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또 스토리가 있는 스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네. 사실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제일 베스트로 좋겠지만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름방학 때 가장 최단 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건 바로 자격증을 따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. 정영기 실장님이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
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경영회계 분야 인사 담당자의 37.5%가 전산회계 자격증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. 그 외 관련 자격증으로는 세무회계, 식스시그마, 국제재무분석가 등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네. 그 국가공인 자격증인 전산회계는 그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이론은 회계원리, 원가회계, 세무회계 세 개 분야에서 출제되면 실무가 70%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기시험 결과가 합격을 좌우합니다. 네. 또 다음으로 알아볼 게 금융권을 노린다면은 금융 3종 세트라고 그 금융보험 분야의 우대 자격증인 정권투자상담사, 투자자상 정권이요? 예. 예. 제 발음이 좀 그래서. 예. 다행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네. 예, 그 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, 그 다음에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있습니다. 네. 이들 자격증은 과목별로 그 과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부 교육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네. 특히 평소 그 신문에서 그 경제면을 꼼꼼히 읽고 시장 분석력을 기르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네네. 그 다음에 아까 유통 이야기 나왔는데 유통 물류를 원한다면 유통 무역 물류 분야 우대 자격증인 물류관리사가 35.9%로 네.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. 네네. 그다음 이어서 유통관리사, 국제무역사, 외환관리사 등 유망 자격증이 꼽혔다고 합니다. 그 물류관리사 시험은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으며 1년에 한 번 실시한답니다. 아, 네. 이거 어떻게 다 해요? 진짜 맞아요. 저희 10년 전에 취업 준비하게 된 게 참 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오늘도 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움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. 네. 이 여름방학 다 오잖아요. 예.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한 번씩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실장부터 말씀해 주시죠. 네, 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은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고 했습니다. 네. 보면은 이왕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면은 억지로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자기 개발 차원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 훨씬 더 편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,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취업 목표로 삼으면은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좀 더 즐겁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네. 자, 신현종 대표는요? 예, 사실 뭐 그 친구나 선배분들 만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많이 들으십시오.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많이 본다고 해서 자기 어떤 그 자기 성찰이나 어떤 자기 견문이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. 또 여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친구들하고도 즐겁게 놀러 가보고 스트레스도 네.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. 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자, 우리 신현종 대표한테 전화하면 아마 친절하게 잘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네. 자, 지금까지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 그리고 취업인재개발원 정영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